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의 역사의 깊이를 더해드리는 시간 미니멀데이입니다. 1월의 한가운데 12일입니다. 새해 첫날 느꼈던 그 팽팽했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고 이제는 일상의 리듬이 다시 익숙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역사의 시계를 돌려보면 1월 12일은 인간이 시간이라는 절대적인 흐름의 도전장을 내민 날이기도 했고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무릎 꿇으면서도 다시 일어선 날이기도 했으며 한 나라의 운명을 걸고 새로운 시대를 선포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미니멀데이에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마주했던 1월 12일의 세 가지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1967년 1월 12일 미국으로 갑니다. 이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어쩌면 가장 기묘한 실험이 시작된 날입니다. 바로 죽음을 넘어 미래를 꿈꾸는 여행, 냉동인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73세의 제임스 베드포드였습니다. 그는 당시 신장암이 폐로 전이되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그를 살릴 방법이 없었죠.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 베드포드는 가족들에게 아주 놀라운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차가운 캡슐 속에 얼려주시오. 언젠가 의학이 발전해 암을 정복하는 날 다시 나를 깨워주시오. 1967년 1월 12일 그가 숨을 거두자마자 의료진과 생명협회 관계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몸에 있는 혈액을 모두 빼내고 동결 보존액을 채워 넣었죠. 그리고 영하 196도의 액체질소 탱크 속에 그를 안치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냉동인간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미친 짓이라고 비웃기도 했고 영생을 향한 인간의 헛된 욕망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포드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증명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훌쩍 지난 오늘까지도 제임스 베드포드는 여전히 차가운 탱크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암을 완벽히 정복하지 못했고 그를 해동시킬 기술도 완성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매년 1월 12일이 되면 관련 과학자들은 이날을 베드포드의 날이라고 부르며 기념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을 기다려서라도 꼭 보고 싶은 미래가 있나요? 혹은 지금 당장은 해결책이 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견디고 있는 문제가 있나요? 1967년의 오늘 스스로 시간을 멈춰버린 한 남자의 선택은 기다림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시계를 조금 더 가까운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2010년 1월 12일입니다. 이날은 전 세계가 비탄에 잠겼던 결코 잊을 수 없는 아픔의 날입니다.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아이티. 오후 4시 53분 평화롭던 땅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리히터 규모 7.0의 강력한 지진이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강타한 것입니다. 땅이 흔들린 시간은 불과 35초에서 1분 남짓.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은 아이티의 모든 시간을 멈춰 세웠습니다. 대통령궁이 무너졌고 학교와 병원, 수만 채의 집이 붕괴되었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회색 먼지와 절규로 뒤덮였죠. 사망자 수만 22만 명이 넘었고 부상자는 30만 명에 달했습니다. 아이티 인구의 3분의 1이 이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TV 화면을 통해 전해진 그날의 참상은 전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건물 잔해에 깔린 아이들의 울음소리, 가족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의 눈빛.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했던 날입니다. 하지만 1월 12일은 절망의 날인 동시에 인류애가 빛난 날이기도 했습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에서 구조대가 파견되었고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구호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아이티를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고 기도를 보냈습니다. 특히 재난 이후 무너진 폐허 속에서도 서로를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며 희망을 놓지 않았던 아이티 사람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잃었지만 서로를 잃지는 않았다던 어느 생존자의 말처럼 말이죠. 2010년 1월 12일의 기억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그러니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야 한다고 말입니다. 무너진 것은 다시 세울 수 있지만 떠나간 시간과 생명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오늘 하루 소중한 이들에게 안부 문자 하나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가 IT의 슬픔을 기억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100년도 더 된 옛날 우리 땅에서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1895년 1월 12일 조선의 왕 고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의 조선은 말 그대로 폭풍 전야였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세력 다툼 틈바구니에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거대한 민중의 외침 속에서 나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죠. 1895년 1월 12일 고종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종묘로 향합니다. 종묘는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가장 신성한 공간이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종묘 앞에서 고종은 조상들에게 맹세합니다. 이제부터 낡은 껍질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날 고종이 발표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띤 강령 홍범 14조입니다. 내용을 보면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왕실의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한다. 조세를 법으로 정하여 함부로 거두지 않는다.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한다. 이 선언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조선의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고 근대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왕 스스로 권력을 제한하고 백성을 위한 법치를 약속하며 외세에 기대지 않고 홀로 서기를 하겠다는 굳은 다짐이었죠. 물론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그 이후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결국 우리가 아픈 식민지의 역사를 겪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홍범 14조를 실패한 개혁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895년 1월 12일 그날의 결단 자체를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왕이 가장 전통적인 공간인 종묘에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외쳤다는 것.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시간을 열어젖히려는 용기였습니다. 그날 뿌려진 자주와 개혁의 씨앗은 비록 당장 꽃 피우지는 못했지만 훗날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뿌리로 이어졌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원래 그래왔으니까 익숙하니까라는 핑계로 내 삶의 낡은 습관들을 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고종이 조상들 앞에서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했듯 오늘 하루 우리도 나를 올가매는 낡은 생각 하나를 끊어내는 나만의 선포식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1월 12일이라는 날짜에 새겨진 세 가지 시간을 만나보았습니다. 1967년 미래의 가능성을 믿으며 스스로 시간을 멈춘 제임스 배드포드의 희망. 2010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일으켜 세운 IT의 연대. 그리고 1895년 위기 속에서 낡은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선언한 고종의 용기. 이 세 가지 사건은 모두 우리에게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미래를 기다리기만 해서도 안 되고 예고 없이 찾아올 불행을 미리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종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내 앞에 놓인 과제들을 직시하고 IT의 사람들처럼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배드포드처럼 내일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1월 12일은 어떤 역사로 기록될까요? 거창한 사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쁜 습관 하나를 버린 날, 소원했던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민 날, 혹은 나 자신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정성껏 차린 날. 그런 소소하지만 단단한 역사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미니멀데이가 전해드린 오늘의 역사,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다른 날짜, 또 다른 이야기를 품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훗날 돌아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미니멀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